현실에 숨겨진 농부심을 깨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그라입니다. 자, 요즘 욜로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이죠. 예, 사실 그 욜로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실 텐데요.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남녀노소, 국적과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진 고민이 바로 이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건데요. 자, 사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겁니다. 예, 자, 이 뜨거운 화두와 관련해서 집중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토론 마스터로 모신 두 분의 출연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양촌리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죠. 예, 자식 농사도 성공해서 둘째 아들이 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국가대표 농업인 양촌리의 최불암 이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촌리에서 농사짓는 최불함입니다. 잘 숙성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다가 좋은 토론 다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자, 우리 최불암 이장님이었고요. 자, 이에 맞서는 토론 상대자는요, 뼛속까지 기업인인 분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넘버원 재벌그룹 순양의 진양칠 회장님 모셨습니다. 몇 개고 바발 말이다. 웰컴 투 순양월드. 반갑습니다. 네, 진양철이다. 이 소개가 따로 필요합니까? 순양 이 두 글자가 내 명함인데. 두 분 귀한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회자 양반.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내가 이 양촌리 최불함 이장님을 잘 아는데 약간 생김새가 좀 낯섭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만에 방송 탄다고 신경 좀 썼습니다. 그 뿌띠 성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 동안 시술도 좀 받고 안검하수도 좀 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찍으면서 맛있는 거 드시더니 좀 바뀌셨네. 예, 그래요. 아무튼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 걷는 길은 다르지만 같은 열정으로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우리 진양철 회장님께서는 그 수출 산업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또 일구셨고요. 우리 최불암 회장님께서는 평생 농업, 농촌을 지키시면서 대한민국 고속 성장의 이면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계셨죠.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실 이게 도시와 농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분 어떠세요? 그 본인 삶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좀 갖고 계시죠? 인생에 정답이 없다 하지만은,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세계인이 우러러보는 영웅으로 역사에 남지는 못해도 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살다 갔다가는 이 족적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양칠이가 키워온 순양의 성장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사라 이 말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한 도시민으로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한번 허심탄회하게 털어봐 볼 겁니다. 알았나? 회장님,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촌상농업인입니다. 우리 진양칠 회장님처럼 이름을 날리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몰랐던 농업인의 삶에 대해 가감없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벌써부터 말이죠. 그 분위기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맞은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발언과 함께 기술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무려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가치관이 뒤바뀌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상과 현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까지 무너뜨리는 세상입니다. 자, 두 분께서는 말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자시고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 변화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결국은 이 변화의 흐름이거든. 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뭐냐? 무언가를 성취하는 겁니다.
이 성취란 뭐냐? 꿈꾸던 걸 이뤄내고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으로 가는 거지.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진 회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성취라는 게 뭐냐? 무엇을 성취해야 행복한 삶이냐? 이거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건 뭐 있습니까? 이 성취, 이꼬르, 행복, 이꼬르. 이 많이 이룬 삶, 그러니까 내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고급 동네 비싼 집에서 고기 썰면서 사면 그게 행복이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이게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진 회장님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제 생각엔 그 행복이란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진 회장님 말씀하시는 성취라는 건 그저 행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죠.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지만 매 순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고급 동네 비싼 집에서 여유 없이 얼굴 붉히며 각박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거면 왜 옛날에 최보람 시리즈 팔아졌겠습니까? 무파만 말이죠. 어쨌든 행복에 대한 기준은 뭐 서로 다르니까 인정은 합니다. 근데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고급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최보람 이장님처럼 농촌 출신입니다. 제 자서전이나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소 한 마리 몰래 내다 판 돈으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저한테도 꿈이 있었지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쳐내보자. 서울 가서 보란 듯이 잘 좀 살아보자. 이 근사한 한번 인생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진양치 회장님께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신 집안이라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농사일에 대한 가치는 전혀 못 느끼시나요? 가치는 무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제 기억 속에 이 농촌은 힘들고 가난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전쟁 직후에 농촌에는 정말로 먹을 게 없었어요. 풀이나 캐서 먹고 그랬는데 초급 목피로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보릿고개를 넘기고 쇠가 빠지게 일해봤자 태풍 한 방이면 다만 휩쓸어갖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정말 가난했지요. 힘들었습니다. 전쟁 직후만 해도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농업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200만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4% 정도죠.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과 농업인의 가치가 변했어요. 4%.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한창 사업 키울 때는 공장에 일할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근데 농촌에는 항상 사람이 남아 돌았었거든. 그 남아도는 노동력이 다 도시로 와서 공장에 투입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농사 지을 땅은 한정되어 있고 농사 지으려는 사람은 많고 단위 면적당 투입 인원에 비해 생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시대였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농업이나 농업인은 경제발전 시대에 그 농업가, 그 농업인이 아닙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 농업과 농업인의 가치가 변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진 회장님께서 아까 어린 시절에 겪었던 농업과 농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보릿고개? 요즘 사람들 들으면 웃을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희망이 없다는 말도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들어는 보셨죠? 쇠가 빠지게 일한다. 농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직업이다. 우리 농업 농촌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농촌에 사람이 많지 않고 농업하는 사람도 적은 시대거든요. 두 분도 잘 아실 겁니다. 희소한 것의 가치가 얼마나 주목받는 시대인지. 희소성이 낮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문턱은 높아집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만족도가 감소하며 기회 또한 줄어들지요. 현재의 도시민이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농업인의 삶은 다르다. 맞습니다. 경쟁 대신 상생이 있고 높은 문턱 대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희소한 만큼 가치가 있어진 게지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농업가, 농업인입니다. 자, 농업과 농업인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농업과 농업인이 무한한 가능성의 직업으로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 회장님, 이 말씀에 좀 혹시 동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이 선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이 농촌을 떠나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톡 까놓고 경제 논리로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농사 그까이 거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파는 나라에서 수입해서 먹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큰일 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가까운 사례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해외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걸 겪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파는 나라에서 수입해다 먹어요? 그러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농업 포기해서 농업 생산량 바닥치고 이때다 싶어서 수입하던 농산물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먹어야 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자동차, 문화상품, 아무리 많이 수출해봤자 식량 수입하느라 무역 적자에 허덕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사실 말이죠. 지금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세계 식량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구촌 곳곳이 흉년과 기아로 신음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농군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식량 안보가 미래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단순히 덜 벌고 더 벌고 성취나 행복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란 말입니다. 압니다. 알아.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둡시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순양의 매출, 수출, 이거 다 수치로 검증된 것들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니 기회니 기로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런 말장난으로 농촌으로 와라, 농업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2011년에 162조 원이면 지금은 얼마 만에 갇힌 거예요? 이장님, 스무고개 그만하시고 아까 보릿고개도 넘으셨다면서 왜 스무고개를 못 냈습니까?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진짜입니까? 자, 참고로 말이죠.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서는 농업 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보전, 경관 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기여하는 역할, WTO에서는 식량 안보, 농촌 개발, 환경 보존 등 농업이 가지는 경제 외적인 비교역적 기능, FAO에서는 농업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사회, 경제적 기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식량 안보,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국민 생존을 책임지죠. 경관 보전과 환경 보전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특히 대기나 수질을 정화하고 토양 유실을 경감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환경 보전의 역할은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수자원 확보나 홍수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노는 집중호우를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농경지에 고여있던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원이 된단 말입니다.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촌이 유지되니까 지역사회나 전통문화가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건데 농촌이 사라지면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한답니까? 예. 그 2017년에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국민의 약 84%가 이런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가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야 그럴 수도 있지. 농사 짓던 나라였으니까. 근데 저기 유럽 선진국 나가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키는 건 유럽 선진국이 더 잘합니다. 스위스는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고 또 강화하면서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EU는 공동 농업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최불암 회장님께서는 그게 다 그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한다는 건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잡는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자, 이장님께서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가치 변화와 공익적 기능을 근거로 농업의 기회와 가능성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우리 진양칠 회장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도시의 삶을 옹호하고 계신데요. 그 옛날에 10명이 짓던 농사를 요새는 1명이 짓습니다. 24시간 붙어서 사람이 일일이 챙겨야 했던 것들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지요.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운에 기대고 힘들고 고된 농업은 다 옛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농업이 미래 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이장님,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합시다. 10명 짓던 농사 1명이 짓고 이 손으로 하던 걸 이런 기계가 대신해 주는데 이게 다 2차 산업 기술이 바탕이 된 기계화 아니겠습니까? 농약과 비료 같은 화학기술의 발달, 최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이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다 뿐이겠습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뜻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도시민이 일군 기술력이 농업에까지 이끌어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좀 달리 해봅시다. 저는 그만큼 농업이 다양한 산업과 시너지를 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와 화학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농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바이오 기술과 만나 새로운 의약품을 탄생시키고 생명공학과 만나 미래형 영양소를 선보이고 여가 문화와 결합하며 농촌 관광이라는 새로운 아이템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었던가요? 농업이 그렇게 좋으면 다만 농사나 짓지 와 여기다 몰려다 있습니까? 에?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모인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국가를 보면 다들 강가 유역에 몰려 살지 않습니까? 왜? 그곳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진 회장님께서 고대 국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고대 국가의 강가에서 가장 번성했던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농업입니다. 물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니까 또 농사짓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지.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자 뭐하노? 아니,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과열됐어. 회장님, 잠시만요. 좀 차분하게 릴렉스 좀 하시고요. 자, 한 분씩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진양철 회장님, 미래 산업의 블루오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 말하면 입 아프고로 당연히 도시에 있지요.
미래 산업의 기반은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거기서도 특히 순양이 특출나고 이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블루오션 창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블루오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오션, 무경쟁 시장이라고도 하지요. 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경쟁 과열로 신음하는 도시 산업에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환영하는 농업에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블루오션에는 시장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창조. 경쟁 과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경쟁이 과열될 만큼 많은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시 산업이든 농업이든 어디에나 기회는 존재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앞서 농업과 농업인의 희소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지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희소하다는 것의 다른 말은 그만큼 농업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더욱 환영받는 직업이 되는 거지요. 인력을 기업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도시산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다양한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아직 심지어 발굴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선두에 서게 되는 거지요. 이 정도 메리트라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진 회장님 아무 말씀 못 하시네. 예. 서두에 회장님께서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영웅으로 남지는 못하더라도 살다간 족적은 남기자고 하셨는데요. 농업은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직업입니다. 이제 왜 청년들의 기농과 장농이 해마다 급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장 농사 지을 사람 없어서 농업이 문 닫게 생겼는데 그런 낭만적인 감성에만 젖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업이 왜 문을 닫습니까? 농업을 인류 최초의 비즈니스이자 최후의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손대신 사업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지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산업이란 말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 그러니 농업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좀 더 직접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에서의 삶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넘치는 농촌에서의 삶. 자, 과연 어디에서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이건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 중 전원 생활을 꿈꿔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요? 성공을 쫓아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만 봐도 답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강조해도 건강의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그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러 자연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정한 환경이 사람한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김거라 님도 진 회장님 숙소에서 묵어본 적 있으시죠? 아, 있죠. 예. 이 숙소. 숙소 하면 또 순양 아닙니까? 순양한 올자부터 순양 어때까지. 숙소 하면 내가 전문입니다. 이 사업하면서 전국 팔도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비싼 방의 특성 중에 하나로 뷰를 꼽을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뷰가 좋으면 방이 비싸지요. 보십시오. 이렇게 경관이 돌이 되는 시대입니다.
농촌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무한정으로 즐길 수 있어요. 건강한 환경, 또 아름다운 자연.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옛말입니다. 건강하려면 농촌으로 가라. 전국에서 노인 수명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서울의 빅3, 빅5 대형 종합병원 부근입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농촌에서의 삶 이꼬르 건강한 삶이라고 칩시다. 농촌에 살다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떠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신 회장님, 몰라도 요즘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녀와 함께 농촌에 살 경우에 얼마나 큰 교육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지요? 도시에서도 어려운 원어민 교사와의 1대1 수업이 가능한 농촌 마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학 입시에서도 농어촌 특례라는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십니까? 가산점 1.2점 때문에 불법적인 루트에 손댔다가 나락가는 부모들 적지 않게 보셨지요? 농촌에서의 자녀 교육은 이렇게 의외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장님이야말로 요즘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입시학원 오픈런 이거 들어보셨지요? 대도시일수록 교육 인프라가 발달하길 마련입니다. 지금 드신 농촌 사례는 너무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 교육 인프라요? 그럼 요즘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인성교육이나 감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시의 학생이 나쁘고 농촌의 학생이 착하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촌에서는 감성이나 체력을 높이는 게 도시보다 수월하고 개인주의 성향의 도시와 달리 공동체적 특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농촌과 도시에서의 건강과 교육 문제 정말 팽팽한데요. 자,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건강이나 교육 이외에 개인의 행복과 직결된 특성들은 없겠습니까? 문명사회의 혜택을 누리려면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에서 사는 게 바로 이곳 도시에서 사는 게 유리합니다. 이 문명이란 게 뭐고? 편리함입니다. 살기 편하다 이 말입니다. 진 회장님께서 아주 포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유롭습니다. 교사를 왜 부러워합니까? 농촌의 노지농사 농업인의 경우에는 방학과 같은 휴식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체력도 회복하고 자아실현도 하고 새로운 산업도 창출하고 농촌이 지닌 여유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진 회장님, 혹시 캠핑 가보셨습니까? 내처럼 바쁜 사람이 캠핑은 무슨 캠핑! 화가 많이 나셨어요. 좀 진정하시고 우리 신 회장님. 저는 나름 캠핑 마니아라서 쉴 때 종종 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함께 가기도 합니다. 캠핑 가시면은 불멍이다, 순멍, 물멍, 힐링이라고 이런 거 하시죠? 특별한 이벤트로는 또 바비큐 같은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고요. 농촌에서는 그냥 이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말씀 잘하셨습니다. 농촌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삶도 아주 자유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사람들이 왜 도시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도시에 부동산 하나 갖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냐 이 말입니다. 다 경제력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도 참 심각하지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속출하지 않습니까? 농촌에 오면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땅값 상승의 잠재적 기회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삶이 이렇게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행복을 더 많은 국민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도시민과 농업인의 대표로서 두 분을 모시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서로의 의견에 좀 공감 좀 하시나요? 뭐 오늘 최보람 이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아갑니다. 농업과 농업인이 희소해지면서 그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거나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지닌 미래 산업 창출의 가능성, 그리고 농촌에서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누리는 도시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진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동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도시민의 삶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만 농업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점, 농촌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많은 행복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도 농업인으로서의 인생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듣다 보니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농업이나 농촌이 그리 많이 변했다니까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언제 꼭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데.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인생,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